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새벽에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올라갈 때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언제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미국 시장, 뉴욕 시장도 최근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주식 시장이 가장 올라가는데 힘을 보탠 건 뭐 아무래도 로빈 후드들이 매수를 많이 한 테슬라를 뭐 상징적으로 들 수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이 계속 랠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로 6주 동안에 무려 1,40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전체적인 주식형 펀드 쪽의 자금 유입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증권 쪽에서 개미 투자가인 로빈 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 안에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시간과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게 조금 공격적인 옵션 거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SNS상에 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레딧이라는 쪽에서도 지금 나단이 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이테크 중에서 가파라고 불리는 디지털 포머들과 관련된 종목, 또 화상회의와 관련된 뭐 줌이나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그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은 주가 상승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 때문에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 법칙이 더 이상 통용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열띠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미국 내부의 지금 현재의 사정은 좋지가 않잖아요. 코로나 확진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아까 뭐 이 디폴트 기업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백신이 이제 접종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이 조금 줄어들거나 거품이 꺼진다거나 이런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 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크를 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은 밀레니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업무의 시간들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를 본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지 또 이성 교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로빈 후드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네. 현재 로빈후드가 주로 거래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 팡주 같은 경우에 주가 수익 비율이 53배에 달하고요. 테슬라는 무려 1000배 수준이라고 1000배요? 합니다. 그 GM 같은 경우에 14배에 비하면 너무 현기증이 날 정도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 목표가 50만 대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펀더멘털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준이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좀 안정이 되면은 금융 완화도 좀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정부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그 현재 팬데믹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증시가 조정에 그 거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많이 올라온 것이 항상 뭐 이야기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많이 올라온 게 제일 위험한 거다. 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주셨고 마지막에 뭐 연준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연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장에 뭐 그렇게 좋은 영향 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 내일 FOMC 회의에서 주목할 게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의 이양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출나게 그리고 뭐 좀 돌출될 반응으로 시장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나마 좀 편안한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연준에서의 입장들이 일단 지금 백신 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나 즉 백신 효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이 얘기했듯이 내년 여름 이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뉘앙스가 조금 더 강조가 되게 되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내년 중반 이후 때는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약간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뉘앙스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들을 좀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과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약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연준이 달라지나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는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께 좀 더 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용찬 소장님이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 시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용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런 양상. 코스피도 3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게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과열된 상황인 걸까요? 네,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으시는 분들, 네. 정말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라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이제 삶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텨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새로 짜겠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네. 파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실적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 PER 보게 되면 거래소 나오는 수치를 보게 되면 30배가 넘습니다. 네네.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지수를 지금 주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경계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하지만 시장은 좀 미리 앞서 반영한다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 기업 실적들이 40%, 45% 정도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실적 변화가 이제 정상화되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미래 PER을 반영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PBR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도 국내 코스피 시장의 PBR 1.1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측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어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이를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은 그 대형주가 올라온 폭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1월 효과의 주역은 또 중소형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용하는 전략들을 지금은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증시가 버텨줘야 됩니다. 우리 시장 내년에 3천 한번 찍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연초에는 어쨌든 중소형주가 이제 못 올라왔던 중소형주가 좀 키 맞추게 하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내년 초에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찬 소장님께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살짝씩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다 버블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리면은 현재 외형상으로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22배입니다. 과거 버블기 직전 수준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실질 금리가 떨어졌던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 증시의 그 PER 분포도를 보면은 28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과열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금융장에서 실적 장세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주시장의 시계 곡선인데요. 세로축이 PR이고 가로축이 EPS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실적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22배에서 24배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주시장을 버텨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EPS도 같이 증가하는 실적장으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증시와 관련해서는 실적들이 좋아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편입 비중을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를 오늘 키포인트나 딱 잡고 물론 우리 시장이나 미국의 테슬라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버블 상태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못 올라온 것들을 지금 찬스로 잡아서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한번 시선을 넓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김민수 대표, 필리즌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